일단 뭐 주가 떨어지는 거는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한 현상인 것 같아요. 네네. 지금쯤 투자자들은 내년 경기를 볼 텐데 내년이 올해보다 매크로 환경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성장률 기준으로 보면 중국이나 한국 성장률만 떨어지고 미국, 유럽, 일본 거의 모든 나라의 성장률이 올라갔는데 내년도 거의 모든 나라의 성장률이 떨어집니다. 또 두 번째는 10월 초에 미국 금리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자산 가격 상승세를 설명했던 가장 중요한 축이 저금리인데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연방준비제도가 긴축을 하면서 이제 저금리 기조가 꺾이지 않을 거냐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이제 글로벌 증시 전반의 조정으로 투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한국이 많이 떨어진 건 중국에 엮여 있기 때문이라고 봐야죠. 중국은 뭘로 봐도 경기도 좋지 못하고 또 미중 무역 분쟁 과정에서 굉장히 핀치에 몰려있는 그런 형국이다 보니 한국이 유독 많이 떨어진 거는 중국에 묶여있기 때문이다 생각이 듭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 시장을 사는 패시브 투자가 이제 활성화되다 보니 개별 뭐 나라가 싸다 이런 것들이 별로 영향을 안 받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덩어리로 예를 들면은 중국과 연결이 된 동북아 증시를 사는 패시브 펀드가 있다 그러면 한국은 뭐 저평가되어 있지만 중국에 맞물려 들어가면서 그쪽에서 환매가 나오고 주식을 팔게 되면 한국 주식도 또 팔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비슷한 맥락인데 한국이 개방화 정도가 굉장히 높은 시장입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시장이거든요. 중국과 별도에서 보면 중국은 한국보다 개방도가 낮은 시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중국 경기가 좋을 때 한국 주식시장이 굉장히 큰 수혜를 받았습니다. 중국 주식 사고 싶어도 못 사니까 그 대체 투자 대상으로 한국을 샀는데 지금은 좀 반대의 어떤 그런 조금 안 좋은 순환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방화 증시의 한계죠. 좋을 때는 외부 환경이 좋을 때는 또 긍정적인 효과를 흠뻑 받고 나쁠 때는 또 부정적인 효과가 극대화되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조금 한국에게 안 좋은 사이클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좀 약세장이 시작된 것 같은데 주가 하락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다라고 보는 쪽입니다. 뭐 주가의 바닥이나 고점은 지나고 가야 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봤더니 지난 1월이 중기 고점이었던 것 같고 이제 9개월의 조정 과정이 이미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투자자들이 좀 당혹스러워하는 거는 2003년 이후로 한 15년 동안에 올해를 제외하면 약세장이 딱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15년 동안에요. 박스권이었다고 기존 아니요. 굉장히 좋았고 박스권의 시기가 2012년부터 16년까지 있었지만 그러면 재미없었을 따름이 주식에서 큰 손해보는 건 아니잖아요. 15년 동안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딱 1년 짧고 굵게 빠지고 별로 약세장에 대한 경험을 못 해본 플레이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조정에서도 조금 당혹스러워하는 면이 있는데 그래서 과거의 약세장의 사이클을 보면 코스피는 한 번 빠지면은 좀 안타깝게도 주가 지수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평균적으로 50%가 조정을 받았던 것이죠. 90년대 500천에서 움직이던 장에서는 1000 갔다 500까지 떨어졌고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2000에서 94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약세장에서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떨어질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번에는 과거보다 굉장히 약세장이라고 하더라도 마일드한 조정, 약한 조정일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과거의 주가지수가 한국 주가지수가 반토막이 났던 이유는 그 직전에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최소 2배 반, 많게는 7배까지 오르면서 가파르게 오른 다음에 깊게 떨어지는 어떻게 보면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라고 증시 격언대로 된 건데 이번 사이클은 2016년 2016년 2분기 이후로 코스피가 41% 올랐습니다. 과거처럼 2~3배 오른 장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떨어질 때 탄성도 약할 것 같고 그래서 주가의 저점이 어디냐 뭐 이건 알 수는 없죠. 뭐 누구도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늠을 해보면 저는 기업 분석가들이 추정하고 있는 실적 추정치가 굉장히 낙관적인 바이어스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지금 경기 사이클을 보면 매크로 거시경제에서 보는 것과 바닥에서 기업 분석가들이 보는 건 괴리가 있어요. 매크로는 둔화가 되는데 증이익을 전망하는데 제 생각엔 저는 내년은 이게 감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주가를 가늠하는데 불확실한 미래 이익 추정 아니고요.
기업들이 지난 6월 말까지 확정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 주주들에게 귀속이 되는 자기 자본과 주가를 비교해 보면 뭐 PBR 이렇게 뭐 얘기를 하죠. 이게 지금 거의 뭐 0.85까지 떨어졌는데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이게 0.8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정도까지 떨어진다고 가정을 해보면 1900포인트 정도가 나옵니다. 다만 이제 투자를 할 때 지금이 뭐 고점과 바닥은 지나가야 알 수 있는 거지만 싼 영역인지 비싼 영역인지에 대한 감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라 그러면 뭐 제 생각에는 지금 주식이 들고 있는 잔고 가치보다 낮으니까 기본적으로 저평가 영역까지 간 건 맞는 것 같고요. 뭐 1900포인트라 그러면 늘 조정을 받으면은 투자자들이 힘들지만 이미 2600에서 2000까지 600포인트 맞았는데 아래쪽으로 만약에 100포인트 더 빠진다고 치더라도 뭐 지금 주식을 들고 계신 분들은 저는 감내하고 견뎌야 될 국면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번 사이클에서 주가 하락의 강도가 약할 거라고 보는 이유는 한국 경제 탄성이 낮아졌습니다. 예, 지난 10월 말에 통계청에서 경기 동행지수가 거의 발표했는데 한국 경기는 지금 이제 하향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경기의 진폭이 매우 컸습니다. 이건 기업들이 투자했기 때문이거든요. 투자를 열심히 해서 경기가 좋을 땐 그 힘으로 경기가 세게 확장하고 또 과잉 투자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경기 하강이 골이 깊었는데 지금은 사이클 자체가 매우 밋밋해졌습니다. 그 결과가 지난번에 오를 때 과거엔 2배, 3배 올랐던 게 41%밖에 못 올랐던 거고 역설적으로 저는 약세장에서는 과거의 그 과잉 투자 시절보다 굉장히 약한 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환경이 내년도가 녹록해 보이진 않지만은 사실 2018년도 1월 좋고 중간중간에 반등은 있었지만 내내 안 좋아, 별로 좋았던 게 없었거든요. 1년 조정을 받았다 그러면 내년은 설사 나쁘더라도 좀 버티고 감내해야 될 국면이 아닌가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뭐 주가가 떨어지는 것과 금융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늘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는 거고 일반적인 금융위기는 저금리 시절에 누군가 돈을 많이 빌렸다가 금리가 올라가면서 금융 여건이 타이트할 때 빚을 못 갚는 게 그러게 일종의 이제 신용 위험이 아닙니까? 2008년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도 그런 전형적인 사례이고요. 지금은 민간 쪽의 레버리지는 글로벌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은 민간 쪽이 별로 부채를 안 늘렸고 미국의 정부 부채가 많이 늘어났지만 정부의 또 신용도 민간과 다르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 2008년도 금융위기와 같은 일이 터질 가능성은 낮은 것 같고요. 조금 걱정이 되는 건 중국의 기업 부채입니다. 예, 이제 금융위기 이후로 중국이 외화 표시된 부채를 이제 많이 빌렸습니다. 뭐 달러 표시 부채라고 생각하셔도 될 텐데 지금처럼 위안화가 계속 약해지게 되면 중국 입장에선 갚아야 될 상환 부담이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달러로 갚아야 되는데 위안화 가치가 약해지면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실질 상환 부담이 높아지는 건데요. 그래서 좀 위안화가 약세를 나타내는 게 좀 불안하긴 하지만 중국이 그래도 오픈된 경제가 아니라 굉장히 폐쇄된 경제이기 때문에 위안화가 달러당 7 위로 올라가지는 않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2008년형과 같은 그런 위기가 금융사이드에서의 문제가 실물로 전이가 되는 그런 어떤 신용위기 성격의 위기가 나타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장 불안한 건 중국이고요. 중국의 위안화의 절하가 어느 정도 일단락됐다는 게 제 견해인데 만약에 이제 위안이 계속 약해진다 그러면 저의 예상이 틀리게 되는 것이고 특히 한국처럼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타격을 받을 수 있는데 뭐 현실점에서 저희 예상은 위안화 약세가 장기간 지속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하락 리스크는 낮은데 미국이 제일 걱정이죠. 예, 우리나라가 아까 개방화 정도가 높은 정치라고 말씀드렸는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우리 주가가 2000에서 940까지 그때도 50% 이상 급락을 했는데 2008년을 회고해 보면 한국의 주가 지수가 반토막 날 정도로 한국 경제와 뭐 시장에 그런 심각한 모습이 있었다고 말하기 힘듭니다. 미국이 흔들리면서 그 여파가 한국으로 그냥 전이가 된 거거든요. 한국은 9개월 조정받고 많이 조정을 받았지만 미국은 9월 말이 피크입니다. 불과 1개월밖에 조정을 안 받았고
조정의 강도도 10% 남짓이기 때문에 미국이 진바닥을 치지 않는다 그러면 한국도 올라가기 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전반적인 그림이 2012년, 15년과 좀 유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미국은 잘 올라가는데 한국은 잘 못 올랐는데, 이번 사이클에서 미국이 좀 떨어지지만 한국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졌고 과잉이었기 때문에 좀 레벨 다운된 과정에서의 어떤 박스권 흐름 이런 게 아니겠는가. 뭐 조정 장세가 이미 이제 2018년 내내 진행됐다고 보면, 굳이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리면 2018년은 가격이 급하게 떨어지는 가격 조정의 장이었다 그러면 내년도는 시장이 참 재미없는 그런 어떤 기간 조정의 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